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00일이 막 지났습니다. 내란이 곧 정리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석 달을 보냈는데 정말 벼랑간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됐죠. 법원의 구속 취소,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국민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예. 일주일이 무슨 일이 이렇게 많답니까? 많은 국민들이 하루하루 뉴스를 따라가기도 참 어려우실 것 같고 네. 또 평소에 잘 보지 못하던 법률 용어까지 다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찹찹하던 차에 FC가 승리를 해서 그러게요. 기분 좋은 소식으로 일단 문을 열었습니다만 예. 부시장님하고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예상조차도 하지 못하던 일이 구속 중에 구속이 취소되는 사태가 이제 벌어졌는데요. 구속이 취소되는 과정도 좀 매끄럽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검찰의 대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고 또 네. 심지어는 법원행정처에서조차도 네. 지금 검찰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판사님의 취지, 그러니까 구속 기소의 날짜를 일로 볼 거냐 시간으로 볼 거냐의 그 논쟁은 차지로 두더라도 그조차도 사실 지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정의 그 보도자료문을 보면 판사님 입장에서는 내가 유죄를 준다고 해도 그 김재규 사건의 재심 청구처럼 만약에 내가 유죄를 줘도 이 문제로 행정적인 사소한 문제로 2심이나 대법원에서 재심되거나 기각됐을 때를 위해서 미리 1심에서 이런 행정적인 문제를 결과를 받아놓는 게 좋겠다라고 요청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을 나는 그냥 받지 않으련다라고 검찰이 그냥 바로 풀어주는 상태를 맞았기 때문에 예. 법원도 지금 황당하고 국민도 황당하고 지금 네. 그 사태에 있는 거죠. 이제 옳다쿠나 그걸 받은 심우정 검찰청장. 예. 근데 왜 심우정 검찰청장은 이거를 위헌이다라고 하니까 풀어준다라고 풀어줬을까요? 그리고 지금 대법관도 다시 즉시 항고를 금요일까지니까 예. 기간이 남아있으니 신청을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읽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와 관련해서 논쟁이 있는데 그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국회에서 답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은 아직 항고서나 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행정적으로 아직은 대기 상태여야 맞는 것이죠. 네. 근데 그 대기 중에 있는데 검찰이 그냥 풀어준 겁니다. 7일까지는 아예 예를 들면 그날 당일날 포기서를 정치적으로 언론에 선언할 것이 아니라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면 7일까지 기다릴 문제가 없죠. 금요일까지. 행정적으로 제출은 안 하고 그죠. 포기했다고 말만 하고 풀어준 겁니까? 말만 하고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게 탈옥에 가까운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입장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법원의 입장에서도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정식으로 제출하든지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서를 제출하든지 네. 아니면 금요일까지 좀 더 숙고를 해보려고 하면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대기를 시켜놓든지 그게 이 맞죠. 상황이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냥 검찰총장이 비법적인 상태로 구두로 우리가 논의해봤는데 안 하련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지금 풀어줘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라고 하는 황당함이 지금 추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사팀에서는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예.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포기를 했다고 말을 하고 풀어줬으니까요. 예. 도대체 이거는 검찰총장이 혼자 독단으로 이어갈 수 있는 문제인 겁니까? 사실 이제 이게 직권남용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사실은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으로 긴급 체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어쨌든 검찰의 지휘 라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결정할 수는 있다. 다만 결정을 했으면 문서로서 공무원이니까 행정문서로서 정식으로 제출하거나 정식으로 지시를 했어야 되는 건데 예. 지금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언론을 통해서 입장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 책임은 지지 않고 그냥 정치적으로 선언만 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적법한 행정 절차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럴 수가라고 하는 건 일선에 다시 한번 보낸 게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시간으로 그걸 계산했다고 했고 예. 앞으로는 다시 날짜로 하라고 검찰에서 다시 보냈다고 그죠. 하는데 예. 그러면 시간으로 계산한 사람의 혜택을 본 사람은 딱 결국 윤석열 대통령 한 명뿐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고 할 때 네. 약간 그걸 조롱하는 쪽으로 대한민국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을 보면 법 앞에 그냥 한 명만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검찰이 이제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고 예.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1일 날이 결혼기념일인데 결혼기념일 선물로 마지막에 그냥 하나 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까지 지금 회자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 비상계엄이 장난입니까? 정말 웬일입니까? 와, 그렇다면 즉시 항고를 할 수는 있겠습니까? 가능성은 있다 보십니까? 오늘도 다시 이제 검찰 회의를 통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예. 내일까지의 기간에서 뭐 항고서를 다시 제출할 리는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예. 야,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뒷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까지 끌어갈까요? 뭐 이제 검찰총장까지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뭘 원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버님께서 도지사를 3선하시고 국회의원도 3선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쪽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지금 정도의 이런 보훈을 통해서 충분히 자기의 다른 앞길은 찾아가실 수 있는 선택을 하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씁쓸합니다. 오늘 오전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네. 심판 선고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감사원장 탄핵 기각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되고 또 연달아서 민주당에서 제기했었던 탄핵안들이 다 기각이 되니까 예. 이거 뭔가 불안한 거 아닌가? 이대로 해도 괜찮은가라고 하는 염려의 지수가 점점 높아지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너무 염려하실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3명의 검사에 대해서 기각을 할 때 주문 자체로서는 기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국회의 탄핵 절차는 정당했고 탄핵 소추에 대해서 남발했다고 보기 어렵다. 정상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예. 이분들이 문제 제기했던 국회 측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충분히 소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다만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은 징역 1년 벌금 500만 원 뭐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문제를 저지른 것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공직을 이어가는 것이 헌법 수호의 의지에 대해서 더 적합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명확하고 예를 들면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에게 훈령을 위임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시했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행위가 감사원장의 직분을 계속할
중단시켜야 될 만큼의 죄는 아니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죄가 있어서 탄핵이 정상적으로 국회가 요청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을 한 것이죠. 예.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았다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그 행동들이 잘한 건 아니니 예. 하면 안 되겠다는 거는 명시적으로 말을 그 해주는 거죠. 헌법재판의 취지 자체가 예.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해달라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국회의 탄핵 자체가 온당했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가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 취지, 이런 일들을 반복하거나 예를 들면 감사원장이 우리는 정부의 소속이기 때문에 독립적 기능이 잘 없다. 정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주장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이 못 박아준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연달아 있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은 이거 탄핵 심판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어서 일단은 선고가 돼야 마음 편히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언제쯤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내일이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날짜를 확정짓기 전에 일단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보면 네. 이제 다 기각된 것들을 그 주문을 내세우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다들 입장을 이제 내지 않습니까? 네. 잘 결정해 주셨다. 헌법재판소의 뜻에 따라야 된다. 헌법재판소만이 마지막 보루다. 이런 입장들을 내고 있어요. 네. 이게 곧 돌아올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에 있어서 네. 바로 일주일 전까지 혹은 하루 전까지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했던 그 입장을 바꾸기 쉽지 않게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나름의 고민을 또 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예. 날짜는 물론 이제 지금 예정할 수가 없죠. 통상적으로 이제 금요일 날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그 당사자에게 통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사자에게 통지를 먼저 합니까? 예, 당사자에게 어떤 상황, 그러니까 최종 결과가 아니라 언제 이 재판이 열립니다라고 통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출석을 네.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아직 통지가 안 돼 있는데. 일단 내일은 아니군요. 예, 그래서 이제 수치 거절로 인해서 안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공지가 나간 이후에 혹시 예전에처럼 경호처가 통지를 거부하고 수신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으세요. 근데 다만 그 부분은 지금 당사자가 윤석열 측만 있는 게 아니라 국회 측도 있기 때문에 국회 측도 아직 받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은 통지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측면으로 보면 14일은 조금 어렵고 헌재가 지금 다른 재판들의 고지한 날짜에 빈 날짜를 보면 예. 14일 아니면 18일만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건 날짜가 잡혀있고. 네. 그래서 가장 빠르다면 18일 정도가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왜 근데 안 되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 이미 네. 그 재판이 끝나고 2주가 넘어갔는데 평일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길게 있을 일이 아닌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역대 지금 최장 기간이어서요. 그죠. 딱 네. 이제 대부분은 2주 정도에 다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네.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만 지금 현재 다수설은 소수 의견이 한 명이라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8대 0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좀 더 숙고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다수설인 것 같습니다. 예. 우 국회의장께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관을 임명하라고 또 말씀을 하셔서 예. 이게 한 명이 더 들어가줘야 되는 상황인가. 근데 이제 한 명이 더 들어가면 또 이제 논쟁이 그분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네. 그분이 판결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죠. 네,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지금 시기에 들어간다고 해도 9명을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워질 것 같고 네. 지금 정도에는 8분이 빨리 결정을 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탄핵하는 것에 이제 집중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예. 그래도 그 와중에 좀 민생을 약간씩 챙기는 모습들도 좀 보이고 있어서 민주당이 지금 현재로 살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민을 향한
일입니까? 지금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빨리 탄핵을 이루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잘 만드는 것, 이것에 온 국민의 집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네. 첫 단계로서 탄핵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정치재판으로 나아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다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인데, 네. 국민의 여론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받아들일 만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높다고 한다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네. 그래서 역으로 반대로 이 사람이 돌아오면 정말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탄핵이 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져야 헌법재판관들도 그게 국익을 위해서 옳은 길다라고 하는 선택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그 여당이 이렇게 압박하고 있고 또 야당도 압박하고 있고 예. 극우 세력도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나가서 탄핵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런 것에 흔들릴까요? 이런 압박에 과연? 그런 압박에는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법관 분들도 사람이기도 하고, 또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에서 3분, 국회에서 3분, 그리고 네. 대통령이 3분 이렇게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임명권자도 당연히 어떠한 정치적 성향이나 상황들을 고려해서 임명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내가 정치적 판단을 해야지가 아니라 그분이 평생 동안 재판을 해왔던 어떤 성향과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읽혀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너무 과도하게 적용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일단은 이제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날짜가 언제가 됐든. 예. 그럼 그 이후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일단 헌법에 따라서 바로 60일 이내에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 인용이 됐을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용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그렇죠. 이제 반발도 심해질 것 같고 예. 얼마나 혼란스럽게 될까요? 아니면은 사실 준비 기간이 그렇다는 거지 결정이 나오면 또 금방 수긍하고 또 탄핵이 인용이 되면 결국 흐름은 대선을- 대선이라고 하는 것에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그 혼란은 뭐 잦아들까요? 잦아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의 의원분들이나 뭐 민주당 의원 마찬가지고 다 대선 주자들이 뛰고 있고, 왜냐하면 60일 안에 각 당이 경선도 하고 본선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바쁩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법정 선거운동이 14일밖에 안 되지만 대선은 21일입니다. 그래서 네. 한 달을 본선거가 잡아먹기 때문에 아. 경선에도 뭐 전국 순회를 형식적으로 한다고 해도 한 달이 걸리는 거고, 또 이 권한대행이 바로 대선 날짜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 60일 이내 중에서 이제 탄핵 선고 나면 7일 정도 이내에 다시 이제 날짜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그것도 때문에 얘기가 좀 많아요. 곧바로 안 할 것 같다고. 이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네. 이 대통령 선거 기일을 지정하지 않지 않겠냐 이제 이런 네. 것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은 헌법상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행 규정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날짜를 선고하는 것은 강행 규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정할 걸로 보입니다.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뭐 한다면 7일이라고 하는 법정 기간을 최대한 끌어서 할 수는 있겠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요즘에 좀 우리나라의 정치 세계를 좀 짚어봤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